토론으로 동시 진행하려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쭉 전화를 돌렸어요. 많은 분들에게. 일부만 말씀드리면 김성태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영철, 김용태, 안상수, 김한표, 나경원, 장재원, 홍표 등등등등등 홍준표 의원, 김태호 의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서 쭉 돌렸는데 따로따로 해달라. 우상호와 같이 나가는 게 싫다. 저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따로따로 네. 오늘은 우상호 의원님 모시고 다음 시간에는 야당 쪽에서 한번 모실 텐데 왜 이렇게 싫어하죠? 다른 분들은? 싫어하기보다 저를 좋아해서 싸우기 싫은 거겠죠 뭐. 아닙니다. 모두 거절했어요 그냥. 상대가 누굽니까? 우상호 의원인데 뚝. 아 진짜? 왜 겁을 내는 거지? 자, 그건 제가 그분들 나오시면 그분들이 한번 나오셔서 다음 시간에 연결할 때 여쭤보고요. 근데 이제 이 김기식 원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 총대를 메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재. 네. 예.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계신데, 원래 이제 이런 사안이 터지고 초반에 특히, 네. 이게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터지니까. 초반에는, 사안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안 된 상태에서는 보통 여론은 서태하라가 높거든요, 초반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잘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잘한 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뭐야 피감기관을 감시해야 될 국회의원이 거기 돈으로 어디 갔어? 또 되게 놀러 간 걸로 생각하니까 뭐야 이렇게 돼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앞서게 되죠. 근데 왜 이런 상황에서 총대를 메신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인사를 흠집내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사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두 번째는 이제 시민사회 출신이 뭐 깨끗하다고 그러더니 네가 깨끗하냐? 한번 털어보자.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게 특별히 김기식 의원이 다른 의원에 비해서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아마 저부터 사퇴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시 19대, 18대, 17대 관행하지가 아니까. 그렇죠. 야, 이거 봐라. 이게 그 당시 한 3분의 1 이상은 다 이렇게 갔다 왔는데. 내가 다 아는데. 그렇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공격을 하길래. 아하. 제가 언론에서 공격할 때는 내가 별로 관여를 안 했는데 이제 야당들이 나서기 시작하길래 이거는 정략적이네. 또 안철수 후보까지 나서길래 이건 뭐 서울시장 선거에 왜 이런 걸로 재미를 보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이제 공격을 제가 방어를 시작해 줬죠. 서울시장 예비 후보이기도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경선을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누가요? 이상하네.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대통령 좀 지켜드리고. 언론이 검증하는 거야 당연한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야당과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서 재미를 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노한 겁니다. 지들도 똑같은 짓을 했으면서 이런 거죠. 일단 그 출발은 그랬던 거군요. 네. 야, 이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이나 외유를 갔던 것이 19대까지는 그 관행처럼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의원들은 그래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절반 가깝게는 안 돼도 3분의 1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피감기관 돈으로 이제 해외 출장 가지 말아야 한다는 20대 룰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피감기관이 이제 그 자기를 로비를 해요. 가서. 뭐냐면 자기네 기관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그러니 좀 예산을 좀 올려달라. 예산은. 두 번째 이런 법을 좀 고쳐주시면 자기네 기관이 훨씬 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럴 기회를 이런 출장으로 잡아서 그렇죠. 같이 가가지고. 가서 만약에 3박 4일, 4박 5일 같이 있으면 친해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마음이라는 게 가서 보면 또 실제로 공적인 일을 잘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일은 참 의미가 있네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거님 그러면 좀 저희 예산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일을 좀 다른 나라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돈을 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 기관의 뭔가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돌아와서는 그걸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산하기관의 로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 비용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기회를 완전 차단해라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근데 김기식 의원이 가서 보면
실제로 평일날은 공무를 다 수행을 했고 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차피 그쪽에 공적 기관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되게 이제 그 시내 투어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로비를 받았냐 보니까 오히려 그 기관의 예산을 잘랐어요. 그걸 그러면 로비 받은 건 아니고 확실하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국회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외유한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아예 앞으로는 지금 못하죠 사실상. 20대 들어와서는 사실 거의 안 갑니다 그렇게. 예. 아주 명란법도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오해받기 싫은 거죠. 아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관들은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될 해외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실 국회에 마련된 외유 비용이라는 거는 1인당 1년에 한 번 가기가 빠듯합니다. 사실은 인원이 많으니까 상임위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필요한 기관들이 이제 이런 인식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코이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주로 해외 원주만 하는 기관인데 그렇죠. 가봐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감시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나라에다가 해외 원조를 했는데 코이카 직원들의 급수가 낮으니까 그 나라 정부 기관을 못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국회의원들이 가서 묶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다. 사실은 있는데 일단 국민들이 싫어하시니까 당분간 이제 하지 말아야죠. 어쨌든 그런 속사정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묶어가지고 자기들은 전혀 안 한 것처럼 원장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아니 지금 막 그거 갑질이라고 대표적으로 그 이렇게 뭘 만들어 갖고 지도부 회의실 앞에 세워놓고 막 떠들던 김성태 원내대표. 그분도 혼자서 직원 데리고 갔다 왔잖아요. 캐나다, 미국을. 그 부분은 김성태 대표가 또 해명한 부분도 있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추진은 그러하고요. 그러면 요거 어떻습니까?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 기부하고 뭐 이렇게 뭐 보좌진들한테 퇴직금을 2,200만 원씩 나눠줬다. 2,200만 원씩이 아니네요. 2,200만을 나눠줬다. 이게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 문제는 이 김기식 의원이 그 당시에 워낙 인기가 있었어요. 일도 잘하고 그 당시에 뭐 이 정무위에서 거의 스타죠. 일도 제일 이제 특히 이제 금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하는 데는 잘했는데 그러니까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에게 10만 원씩 내는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정책 발표하고 뭐 토론회하고 이런데 막 돈을 썼는데 마지막에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토론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 쓸 수 없다. 다 못 써요. 아니, 저보다 2배는 후원금이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이. 2배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고민을 해요. 그럼 보통 의미 있는 사회기관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원들 어차피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 재선이 안 됐으니까 직원들은 이제 실업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를 좀 나눠준 거지. 전 경력금이지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준 거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인정상 괜찮은 건데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뭐 너 정치하라고 준 후원금을 왜 네 지구에 나눠줘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더미래 회원인데 이 더미래 연구소라고 하는 거는 김기식 의원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국회의원 30명이 1,000만 원씩 출자해서 싱크탱크 한번 만들어 보자. 싱크탱크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만든 공동연구소고. 김기식 의원이 운영하는 데가 아니에요? 김기식 의원이 떨어지는 바람에 소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김기식 의원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거 만들자고 제일 처음 제안한 사람이 저예요. 알겠습니다.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싱크탱크가 더미래 연구소라는 게 김기식 전 의원의 지금 원장의 개인적인 연구소고. 그렇게 프레이밍을 했다. 그렇죠. 김기식 의원 개인 게 아닌데 이게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30명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회비를 다 내고 있어요.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 이 문제 제기한 거는 뭐였고 거기에 대해서 왜 반론하신 건지? 아니 이제 이분이 서울시장 후보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인데 그러면 서울시 얘기들을 주로 하면서 가령 서울시 문제가 뭐다. 앞으로 이런 내가 이런 정책을 내걸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반박하지 않죠. 그건 서울시장 후보로서 할 얘기인데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략적이라고 정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하기에 김기식을 딱 도구로 쓴 거죠.
의도가. 왜냐하면 김기식이라는 인물을 임명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김기식 의원과 친한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둘을 동시에 공격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된다. 아니 뭐 정치인으로서 그런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 서울시장 예비 후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 정치인이기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본인도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 카이스트가 국립대학란 말인데요. 국립대학 돈은 다 국민 세금이에요. 국회로 오는 돈도 국민 세금이고. 근데 그 세금으로 본인도 그 외유성 출장을 4번이나 갔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그래서 학교 허락을 받고 출장을 갔다고. 당연히 허락을 받죠. 학교 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나는 왜 학교 허락 없이 갔냐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 공무 출장인 것처럼 꾸며서 가서 실제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공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딸 보러 간 거 아니냐. 그 딸이 있는 펜실베니아만 왜 주로 유독 부부 동반으로 4번 갔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요. 피해. 1년간. 지난 대선 때부터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금을 사적으로 쓴 거는 뭐 그런 성격은 매우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바른미래당 쪽에서 또 반론이나 있으면 저희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타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수조사 뭐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까? 무슨 전수조사요? 그러니까 소위 외유 이런 식의 지원을 받고 비관기관에 외유한 국회의원들 한번 전수조사 해보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수조사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이 사례들은 다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 다 기록이 있어요. 찾아보면 안 찾아봤을 뿐이지. 그렇죠. 찾아보다 보면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그 산하기관들도 이건 다 비용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하기관들 자료 다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기본적으로 피감기관 그리고 또 이제 쏟아지는 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뉴스들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다른 뉴스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많은 것으로 누적되어 가고 그러면 이제 사퇴 여론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우에 사퇴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보수 언론과 야당이 일종의 문제 제기 할 때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그만두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뭐 성인군자를 구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보통 과거에도 보통 보면 검증 때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명백한 불법 행위 아니면 법상 문제는 없지만 국민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너무 지나친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스스로 자진 사퇴를 유도할 수 있죠. 그러나 김기식 원장의 경우는 그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비해서 과연 이게 당시에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것이냐가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국민에게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러나 해임에 이를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일을 잘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일은 참 의미가 있네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 그거님 그러면 좀 저희 예산 좀 부족합니다. 이런 일을 좀 다른 나라에서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돈을 다 달라는 건 아니고 그 기관의 뭔가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돌아와서는 그걸 도와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산하기관의 로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 비용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런 기회를 완전 차단해라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근데 김기식 의원이 가서 보면 실제로 평일날은 공무를 다 수행을 했고 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차피 그쪽에 공적 기관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되게 이제 그 시내 투어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로비를 받았냐. 보니까 오히려 그 기관의 예산을 잘랐어요. 그러면 로비 받은 건 아니고 확실하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으니까. 그래서 저는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국회의원이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아마 저부터 사퇴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시 19대, 18대, 17대 관행하지가 아니까. 그렇죠. 야, 이거 봐라. 이게 그 당시 한 3분의 1 이상은 다 이렇게 갔다 왔는데. 내가 다 아는데. 그렇죠.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공격을 하길래.
제가 언론에서 공격할 때는 내가 별로 관여를 안 했는데 예. 이제 야당들이 나서기 시작하길래 이거는 정략적이네. 또 안철수 후보까지 나서길래 이건 뭐 서울시장 선거에 왜 이런 걸로 재미를 보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이제 공격을 제가 방어를 시작해 줬죠. 서울시장 예비 후보이기도 하시니까. 네. 예. 그래서 제가 경선을 통과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누가요? 이상하네. 이건 나중에 하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네. 좀 대통령 좀 지켜드리고. 언론이 검증하는 거야 당연한데. 그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그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야당과 서울시장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서 재미를 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분노한 겁니다. 지들도 똑같은 짓을 했으면서 이런 거죠. 일단 그 출발은 그랬던 거군요. 네. 야, 이거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이나 외유를 갔던 것이 19대까지는 그 관행처럼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 3분의 1 정도 의원들은 그래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절반 가깝게는 안 돼도 3분의 1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피감기관 돈으로 이제 해외 출장 가지 말아야 한다는 20대 룰을 만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피감기관이 이제 그 자기를 로비를 해요. 네. 가서. 뭐냐면 자기네 기관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 네. 그러니 좀 예산을 좀 올려달라. 예산은. 두 번째 이런 법을 좀 고쳐주시면 자기네 기관이 훨씬 더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럴 기회를 이런 출장으로 잡아서 그렇죠. 같이 가가지고. 가서 만약에 3박 4일, 4박 5일 같이 있으면 친해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마음이라는 게 가서 보면 또 실제로 공적이. 총대를 메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현재. 네. 예. 가장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계신데. 근데 원래 이제 이런 사안이 터지고 초반에 특히. 네. 이게 이제 초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터지니까. 초반에는, 사안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안 된 상태에서는 보통 여론은 서태하라가 높거든요, 초반에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뭐 그렇게 잘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서 잘한 보면. 건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국민 예. 눈높이에서 보면 뭐야, 피감기관을 감시해야 될 국회의원이 거기 돈으로 어디 갔어? 그럼 네. 또 되게 놀러 간 걸로 생각하니까 예. 뭐야 이렇게 돼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앞서게 되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상황에서 총대를 메신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 인사를 흠집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사실 숨겨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두 번째는 이제 시민사회 출신이 뭐 깨끗하다고 그러더니 네가 깨끗하냐? 한번 털어보자 그렇죠.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게 특별히 김기식 의원이 다른 의원에 비해서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 토론으로 동시 진행하려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쭉 전화를 돌렸어요. 많은 분들에게. 일부만 말씀드리면 김성태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황영철, 김용태, 안상수, 김한표, 나경원, 장전, 홍표 등등등등등, 홍준표 의원, 김태호 의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서 쭉 돌렸는데, 따로따로 해달라. 우상호와 같이 나가는 게 싫다. 저를 싫어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따로따로 네. 오늘은 우상호 의원님 모시고, 예, 다음 시간에는, 야당 쪽에서 한번 모실 텐데 왜 이렇게 싫어하죠? 다른 분들은? 싫어하기보다 저를 좋아해서 싸우기 싫은 거겠죠, 뭐. 아닙니다. 모두 거절했어요, 그냥. 상대가 누굽니까? 우상호 의원인데 뚝? 아, 진짜? 왜 겁을 내는 거지? 자, 그건 제가 그분들 나오시면 그분들 중에 한번 나오셔서 다음 시간에 연결할 때 여쭤보고요. 근데 이제 이 김기식 원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